안녕하십니까? TLB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입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바로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LB는 메모리 모듈과 SSD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 모듈과 SSD용 기판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연관된 고서양 기판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3사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1분기 핵심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463%, 당기순이익은 85억 원으로 844%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총이익 역시 142억 원으로 202% 증가해 원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방 IT 수요 회복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원가 상승분보다 매출액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억 원이었지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억 원 유입에 그쳤습니다. 이는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이 늘어나며 운전자돈 부담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장부상 이익은 늘었지만 거래처 대금 횟수나 재고 소진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3억 원으로 정기 말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4%에서 이번 분기 14%로 상승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DDR5용 기판과 서버용 고다층 기판인 BVH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군 출하량이 늘면서 고정비 상수 효과가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률도 전년 동기 2%에서 11%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기업 강점입니다. 첫째, 글로벌 대형 고객사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늘며 외형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베트남 생산 법인인 TLB 비나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대비 원가 절감 효과와 생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셋째, 항공우주 및 방산 품질 경영 시스템인 AS9100 인증을 신규 취득해 기존 IT에 집중됐던 전방 산업을 우주 항공과 방산 분야로 다변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지표와 약점 요인입니다. 1분기 말 기준 회사의 유동 비율은 95%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100%를 밑돈다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 총액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총액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기 자금 운용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인 약점 요인입니다. 앞서 보셨듯 107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억 원에 불과해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 유입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판 제조 핵심 원재료인 구리와 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시세나 환율 변동에 원가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기 공장 가동률이 6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가동 설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부 기회 요인입니다. 글로벌 IT 시장에서 AI 서버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DDR5 패키지 기판과 고다층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전방 시장의 투자 확대는 향후 주력 제품의 단가 인상이나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CXL 3.0 기술과 차세대 메모리 모듈인 SOKAM 등 새로운 규격의 상용화가 있습니다. 새 규격이 도입되면 신규 기판 수요가 발생하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용 기판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어서 메모리 모듈에 집중된 매출원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외부 위험 요인입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 규모가 1분기 말 기준 7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부채에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만기 연장 시 차환 부담이 발생하거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영업의 이자 비용이 가중될 가능성이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 외에 외부 위협 요인입니다. 먼저 보급형 SSD 기판 시장에서 중하권 업체들의 저가 물량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전사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의 91%가 해외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급락 시 외화 환산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비용 증가나 사고 배상 리스크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확인됩니다. 향후 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째,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회수를 통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이익 규모에 가깝게 정상화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95%로 하락한 유동 비율이 100% 이상으로 회복되어 단기 지급 능력이 개선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765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입니다. 넷째, 재고자산 증가폭이 매출 증가 속도 이내로 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TLB 재무상태 요약입니다. 전방시장 회복과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운전자본 증가와 단기 채무 비중 확대로 재무적 부담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향후 유동성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TLB가 이러한 단기 유동성 부담을 관리하며 DDR5 등 고부가 시장의 수요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다음 실적 발표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